우리 윤통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과 마지막 증인 출석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한 번만 더 증인 출석, 뭐 여기에 이제 홍장원이나 뭐 다른 조기호였나요? 조지호 증인까지 나오면 이제 끝납니다. 윤통 측에서는 어떻게든 재판을 이렇게 미루고 싶었는데, 그리고 연장을 시키고 싶었는데 작전이 실패했죠. 헌재에서 전혀 윤통 측의 요구를, 그런 시간 지연 전략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윤통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 헌재가 너무 단호하게 이제 다 잘라버리고 들어가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합리화시킬 만한 그런 연구나 조사가 좀 덜 됐어. 그러니까 막 허를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국회 측에서 어떤 얘네들이 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또 당신이 들은 게 이게 맞냐? 이런 허를 찌르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윤통 측에서는 사실상 관심이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라기보다는 부정선거를 밝히자. 뭐 이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하는 유튜버의 홍보를 위해 나온 놈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전혀 변호에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오직 과정을 많이 따지려고 했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그 내용이 방대하기라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변호를 하려다 보니까 좀 버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과정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이제 좀 깨트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윤 측에서는 야,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측의 김희수 변호사와 사제지간 아니냐, 부적절하다. 모 재판관은 이상한 말이야, 저기 야한 글이나 보고 말이야. 뭐 얘는 또 어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말이야. 얘는 또 누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 크게 문제를 삼았어. 예, 열심히 이제 이런 뭔가 이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수와 제자 사이 관계 이상이다. 윤통의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정 재판관이 누구의 제자이며 그러니까 너무 친하기 때문에 국회 측 입장을 들어줄 거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런 게 이제 어떤 논리 팩트로 반박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걸 때우기 위해 하는 얘기야. 뭐 이게 좀 판사들이 너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이제 맨날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탄핵에 불복하거나 좀 탄핵의 결과를 인정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선동 문구로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탄핵에 인용이 됐을 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논란을 계속 만들고 이 탄핵이 정당한 거냐라는 이슈를 만들기 위한 전략일 텐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자마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잊혀지게 될 거야. 바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파 쪽에서 이제 빨리 새로운 권력자에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개덕교 놈들이나 어디 틀트부 놈들도 바로 윤석열 얘기는 꺼내지 않고 오세훈이다, 홍준표다, 뭐 한동훈이다 이렇게 다 들러붙어 갖고 새롭게 이제 나눠지겠지 또.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어. 60일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저런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무슨 뭐 폭동을 일으켜봤자 몇 명 되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그런 애들도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애들이 없어. 뭐 뭘로 할 거냐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막 이렇게 그 노인분들께서 뭐 사다리로 기자 막 머리 치고 뭐 별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게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 뭐 윤석열 얘기를 꺼낼 틈이 없다 보니까 저런 전략들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일말에 국민들을 이용한 대폭동이라던가 뭐 이런 걸 기대하지만
제가 전에도 자꾸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의 반도 안 나오는 인력 가지고는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나 소용이 없다. 백날 꼴값을 떨어봤자 그냥 개찐따들끼리 길바닥에서 그냥 뭐 소리 지르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단 1도도 영향이 없다. 저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국회 내에서 좀 증명할 수 있는 뭐 CCTV가 됐든 뭐 증거가 됐든 이런 걸 좀 찾아서 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도 반박 증거를 못 내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어떤 판사의 자격 여부를 얘기를 할 거면 말이에요. 왜 저런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인사의 기준으로 활용하지 못했을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해. 그러니까 어디 야한 무슨 뭐 영상이든 뭐 야한 사진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아주 판사가 말이야 그런 짓거리하고 말이야 용서가 안 되지.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그렇게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를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야. 그랬으면은 오늘날에 이런 일은 없었겠지. 애들이 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빠릿빠릿한 놈들이 와 가지고 나라 발전에도 좀 기여도 하고 이랬을 텐데 말이야. 어디서 이런 애들만 골랐는지 그냥 계엄도 그냥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냐. 뭐라도 이렇게 허접, 삽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뭔가 인사를 할 때 너무 헐렁하지 않았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상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계엄을 하는데 민간인을 갖다가 군사작전을 시킬 수가 있냐. 그것도 무슨 무속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게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따질 만한 자격이 있는 거냐에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야 니들 계엄할 때 민간인 불러다 놓고 했는데 니들이 판사를 갖다가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냐라는 반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상원이 대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었냐의 과정을 보니까 여인영이가 방첩사 처장한테 번호를 주면서 노상원한테 전화해봐라. 예. 민간인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한테 오다를 합니다. 단독 군장에서 실탄 챙기고 권총을 주대하라. 이 보면 벌써 신기하네 정말. 민간인 따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 여인영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지시하며 수년 전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연락하도록 참모들에게 번호를 전달한 정황이 제시됐다. 여인영은 정 처장이 문상호에게 연락이 왔는데 와자 걔는 또 뭐냐며 번호를 확인했다. 문상호라고 하니까 이 사람 아니야. 내가 알려준 번호 적어봐. 노상원이야 노상원. 그 사람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전화하라고 알려준 게 여인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국정원 수사기관도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텐데 거기에 인계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해야 할 수도 있다. 정 처장이 이 서버 카피는 우리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냥 떼어와. 그러면 이러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뭐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다부터 내린 거야. 그러면서 노상원으로부터 단독 군장에서 실탄까지 챙기라는 전화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소총을 주대해야 하는지 권총을 주대해야 하는지 물었고 노상원이 권총을 주대해라. 권총은 공포탄이 없기 때문에 실탄을 갖고 가도록 하되 탄원을 봉인된 탄통에 넣어서 갖고 가라. 그래서 문상호는 계엄이 선포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증거가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의도까지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오늘 그 헌재에서 쟤네들이 그 국회 측에서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읊어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개가 된 건데 여기를 보면은 여인영이 헌재에서 나왔을 때 얘기와는 다르게 검찰 조사에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 그중에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 체포 명단에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싫어한 이유를 얘기를 했었대. 그걸 검찰 가서 증언한 게 여인영이야. 야, 인영이 형 정말 만담꾼이야. 이 정도 만담꾼이야. 만담꾼. 윤통이 체포 명단에 든 인물들 싫어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 여기 체포 명단에 있던 1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이었다는 여인영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영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김용현이가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다.
김영현으로부터 명단을 들었을 때 대다수는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원식에 대해서는 평소 당 적이 없는데 민주당의 편파적 국회 운영을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 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애를 보고는 이재명과 가깝다. 종북 주석파 핵심이다. 그의 형 김민웅도 비슷한 이유로 싫어했다. 양정철과 조혜주는 부정선거와 관련됐다. 김어준은 여론조사 꽃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윤통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었다. 여인영 측은 이 진술에 대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싫어한 이유를 뭐 얘기하셨다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인지 아실 것. 예, 재밌네요. 그 여인영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동한 상태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증거 효과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헌재에서도 좀 이런 걸 증거 채택하는 데는 조금 반박을 많이 하고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헌재에서 이 증인들이 남았을 때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이 증언한 거 맞냐? 이거 변호사랑 대동해서 본인이 지문 찍은 거 맞냐라고 몇 번을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여인영도 인정을 했어. 자기가 변호인과 같이 대동을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여인영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 조사 때는 위증죄까지 더해지고 이러면 자기가 더 형량이 불리해지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다 얘기할 거 얘기를 해. 그다음에 도장도 찍고 맞다고 인정을 해. 하지만 나와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당하면 자기가 사면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을 위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검찰 조사 때 얘기한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지 지금. 그래서 저 내용이 오늘 국회 측에서 잘 얘기를 하니까 윤통 측이 반발을 막 합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 윤통 측이 좀 많이 공격으로 삼았던 게 홍장원과 곽종근이었어요. 얘네 둘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헌법재판소 나와서 주저리 막 떠들었잖아. 대통령한테 직접 명령을 들었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망했어. 그런데 또 저렇게 검찰 조사에 공소장까지 들어와서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가 또 와르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끝판왕이 있어. 아직까지 등장하진 않았지만 윤통이 했던 이야기들, 윤통한테 직접 전화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윤통의 다양한 그런 멘트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까지 안 나왔어요. 왜? 아프다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그 변론이 때 이 증인 강제 구인으로 오라고 했어. 나오게 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등장하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예, 거의 끝판왕급이야. 뭐라고 했냐?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이 양반이 야 이거 세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조지호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개를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개가 내용이 이제까지 본 거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야. 예.
그래서 헌재에서 오늘 이거를 채택을 했는데 윤통 측에서 얘만큼은 안 돼! 이러고 난리를 치셨다가 이제 퇴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나 그냥 퇴정까지 했다고 해요. 뭐 나가서. 윤통이 의원 체포를 지시하셨다라는 조주의 진술을 헌재가 채택했습니다. 윤통 들어가는 의원 다 체포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 이게 조서에 써 있어요. 예. 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윤통이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어허. 조 청장은 이 윤통에게 전화를 받고 조 청장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해제 의결까지 윤통으로부터 6차례나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닥달을 했다 이거야. 6차례 대통령이 계속 잡아 이러고 6차례나 윤통이 계속 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얘한테 전화할 이유가 뭐야. 6차례나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어.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어이 조 청장 아유 한잔하러 오지 뭐. 아이 조 청장 안 올 거야 빨리 와. 아이 조 청장 보고 싶어 이래라고 6번 전화했겠어? 그게 아니라 빨리 체포하라고 이렇게 닥달을 했다라는 게 조지호의 증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 청장은 여인용으로부터 우원식, 정청래, 권순일 등 15명의 명단을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것도 무슨 고깃집에서 여기 라면사리 추가요 뭐 이런 것처럼 한동훈 추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추가됐고요. 여인영은 김용현이 체포 대상자를 불러줬고 그 여인영이 이제 조지호한테 불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지호뿐만 아니라 여인용도 조지호한테 전화했고 명단을 불러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 등등등. 그러니까 이 체포 명단이 좀 명확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뭐 이 국무회의가 없었다. 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인 줄 모르고 갔고 현재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진술한 거 보면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건데 일단 이 조지호가 왜 끝판왕이냐 닥달을 했다. 또 체포를 하라고 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 봉쇄 풀라고 지시를 안 하셨다. 계엄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윤통이 국회 봉쇄하라는 지시는 안 하셨다고 진술했다는 거야. 만약에 내일 지호 형이 내일이야 모레야. 이번 주 내일 모레지?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네. 모레에 지호 형님이 나와서 콜록콜록 대시면서 봉쇄 풀라는 지시 안 한 거 맞습니다라고 하거나 체포 지시 저한테 6번 전화해갖고 하신 거 맞습니다. 이거 했다가는 그냥 끝. 우리 윤통 끝. 아무리 홍장원 때리고 곽정곤을 때려도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얘는 몸도 아픈 앤데. 그래요. 지호 형님이 과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통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윤통이 이거는 완전히 그 거짓말 논란이 돼버려요. 이번에 제가 어떻게든 뭐 윤통의 거짓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윤통의 거짓말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인원이란 말 안 쓴다 해서 뭐 자기가 뭘 내가 이런 걸 안 시켰다 뭐 체포 명단 내가 했겠냐 등등등 뭐 그리고 국정원장이 뭐 한국에 있는 줄 몰랐다도 다 거짓말로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 저 내일 가서 국회 봉쇄 지시를 난 못 들었다.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거 안 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나는 국회를 뭐 체포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빨리 나는 그냥 나오라고 했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로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윤통의 진술과는 반대되는 얘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지호의 입에 달린 거예요 지금. 윤통의 또 다른 거짓말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은 조지호의 이런 진술이 윤통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만약에 20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조지호가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통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겠죠. 단순히 그냥 슬쩍만 보더라도 아예 증언이 다르니까 윤통이 완전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지호로 공격하기도 쉽지 않아. 이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고 뭐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이걸 공격한다면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도 엄청나게 크겠지. 조지호가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통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다.
이거는 곽종근과 똑같은 거죠. 곽종근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야. 곽종근도 위에서 해제하는 명령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볼 때 야 이건 아니다 이러고 자기네들이 뺐다 이거거든.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우리들이 알아서 뺀 거다. 근데 지금 이 조 총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알아서 뺀 거다가 되는 거잖아요.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서 우리가 풀었다는 것이다. 예. 윤통은 그 뒤에 4시 반에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그 다음에 4일 오전쯤 조지호한테 전화해 야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뼈가 있는 조롱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야 지호야 너 때문에 아주 빨리 끝났다. 이런 식으로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약간 좀 조지호한테 불만이 좀 많았나 봐. 조지호의 판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엄을 전후에 윤통으로 받은 6번의 전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닥달. 예, 닥달. 닭이 아니에요. 이거를 닭달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춤법 아닙니다. 예, 닭달. 이렇게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그렇죠. 완전 결정타지 이게. 6번 모두 국회의원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지호의 진술이다. 윤통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걸 뭐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몰라. 왜냐면 뭐 자기가 몸도 아프고 뭐 최대한 뭐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또 헌재 나와서는 모른 척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사면 받으려면 윤통이 복귀하는 쪽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테니까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헌재에서 오히려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검찰 조사에만 협조적으로 하고 헌재에서는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전술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라도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나와서 뭐 이럴 가능성은 낮아도 국민의힘 중에서 후보 중에서 윤통이 미는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은 그렇게 헌재에서 좀 도와준 자기네들을 좀 알아봐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지. 이재명이 되면 끝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저기 나와서는 좀 더 다른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에 붙어버리고 윤통 쪽에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뭐 헌재에서의 증언은 위증이면 위증대로 처벌받고 헌재에서 이제 참고하는 거는 공소장 내용을 더 참고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조지호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이제 그 윤통 측은 반발을 오늘 심하게 했어요. 그 심하게 한 이유가 뭐냐? 조지호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잖냐.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거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조지호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안 되지 않냐. 막. 그런데 그 증인들 중에서는 증언 자체를 녹화를 한 애도 있어.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에서 안 받아주겠다. 너희들의 이의 제기는 못 받겠다. 이거 이미 다 이제 도장 찍고 이런 거라서 이거는 증거로서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윤통 측이 지금 변호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 어떻게든 형사 재판을 하듯이 뭐 깐깐하게 이건 안 된다, 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런 공소장이나 검찰의 수사 기록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 얘가 여기서 얘기가 다르네. 네가 이거 찍은 거 맞찍으면은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단심제기 때문에 거기서 얘네들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더 현실적인지를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체포 명단이 생겼겠어? 그거를 홍장원이 지어냈겠어? 홍장원 혼자서만 지어낸 게 아니잖아. 곽종근도 들었다. 밑에 있는 다른 부하들도 들었다야. 그다음에 조지호도 들었다야. 여인영도 들었다야. 검찰 조사에다 다 나와. 메모장, 실물 다 증거가 확보돼 있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들었대. 그러면 윤통이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거를 헌법재판소 8명이 모여서 얘네들이 밥 먹고 한 게 판사질이니까 뭐 어디 잡범들 잡고 사기꾼 잡고 뭐 어디 범죄자들 잡고 이런 애들이니까 모여가지고 자 이 조각을 모아보니까 어때요?
이거 체포명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봅니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헌법재판소의 특징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할 거였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탄핵을 하기 위한 반론, 반박에 자기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와줘야 돼. 통화 내용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아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상은 이거는 이미 끝난 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좌빨놈들이 뭐 윤통에 대해서 뭐 1도 긴장감 없이 뭐 이게 기각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무슨 불안감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조기 대전 들어가 버린다고. 이건 이런 검찰 조사의 증언들이 나와버리고 실물까지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거기다가 CCTV에서 단전한 거 나와. 이 모든 게 다 증거로서 헌재에 올라가 버리고 이게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과 또 무슨 자기가 국회 봉쇄의 목적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겠죠. 이 단심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어떤 잡범을 변호하듯이 하니까 다 털린 것이다 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이 그런 이제 형사재판처럼 하다가 망해가지고 오늘 퇴정했어요. 나가버렸어. 예. 윤통 측 짐사도 나가버렸다는데 변호를 포기해버리고 나가는 것도 웃기네. 예. 자, 오늘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의 신문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저에게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는 내용인데 예.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홍장원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으면 증거에 충분히 뒷받침된다라고 가니까 윤석열 측에서 가만히 참을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윤통적 변호인이 나서서 아니 법정에 증인으로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받냐? 증거 대상에서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아니 그거 이미 4차 기일에 다 정해진 거잖아요. 왜 잊어서 따져. 예, 이미 지났잖아.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다 밝혔고 다 우리 회의 끝났어. 안녕 이러고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버렸다. 응? 예. 이거 뭐야.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윤통 측이 불리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래서 이제 남은 게 우리 윤통 측에서는 그 말을 꺼냈었던 중대한 결심을 이제 꺼낼 때가 됐잖아요.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변호인들의 일괄 사퇴란 말이야. 오늘 저렇게 뭐 법정에도 짐사도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액션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답시고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저게 압박이 되겠어. 근데 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사퇴하겠다. 그러면은 대리인들이 사퇴하면은 헌법재판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우겨보겠다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외 조항에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증, 그러니까 변호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법조인이면은 대리인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대리인들이 사퇴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지금 윤통 측의 변호인들이 이미 이 사건이 인용이 나올 거를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러니 벼랑 끝 전술을 자꾸만 던지는 건데 그게 전혀 지금 먹히는 상황이 아니야. 헌재 입장에서는 왜 헌재가 저러냐면 헌재는 어떤 위기 상황,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어요. 저 사람들도 입장이 있는 거야.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의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국익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노무현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야. 빨리빨리.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윤통 측을 많이 배려해 줬어. 사실 쓰잘데기 없는 부정선거 같은 헛소리들을 질문할 수 있게끔 기회도 주고 원래는 그런 거 안 줘야 돼. 왜냐면 이번 탄핵 그 사유와는 별 관련도 없는 건데 그딴 것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냐는 거야. 어차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데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봐준 거라고. 그냥 질문해하세요 이러고 뭐 부정선거에 접힌 종이가 있었냐, 종이가 붙었냐, 개표기가 이상하지 않냐 이런 헛소리들 무슨 어디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중국 간첩이 90명이 들어갔다 이런 헛소리들을 다 그냥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주 바보 같은 소리에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셈이야.
그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차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윤통 측이 뭐 어떤 이렇게 위법성이 아주 강하진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부정선거 얘기만 하다 다 날렸단 말이에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부정선거 얘기를 할수록 윤통이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계엄을 부정선거 확인차 계엄을 열었다라는 꼴밖에 더 돼. 그게 그럴수록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제대로 된 변호가 안 일어났고 예. 그리고 뭐 마지막 카드도 이제 없어진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변론일에서 조지호까지 저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겠죠. 굳이 뭐 그게 아니어도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지만 어떤 변호인들이 저렇게 막장 전략까지 가는 데에는 이게 변호인들 자신들도 이거를 기각받을 가능성이 낮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어떤 사회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려면은 8대 0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 안타깝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런 비정상적인 주장들이 우파 바닥에서 난무할 바에는 그냥 8대 0으로 그냥 끝내버려 갖고 다시는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우파 발전에 더 낫다. 나라 발전에도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